결제가 된다면 3분 안에 계약서 완료된 임대차 계약서가 발송이 됩니다. 저희가 1년 계약 기준으로는 10,000원 중후반대 정도로 맞춰드릴 예정이고요.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필승입니다. 지금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셀러고 셀러를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업으로 이걸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언젠가는 맞닥뜨릴 고민의 한 부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찍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코어커시티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대표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 코어커시티는 사업자 주소지 대여 플랫폼이고요. 저희 회사의 전시는 공유 오피스예요. 공유 오피스를 저희가 대전에 본점으로 160평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상주 사무실을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신다는 걸 많이 파악을 했어요. 한 달에 뭐 50만 원,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저희 사무실 비용인데요. 그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렇다면 더 저렴하게 사업자 주소지를 낼 수 있는 용도로 저희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고요. 국내에서는 많이 제도화가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무서라든지 국세청의 스탠스가 어떤지 저희 회사의 법무팀이 직접 국세청 본청도 자주 방문을 하면서 정부기관과 소통을 하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어느 정도의 저희가 좀 가이드를 받았고요. 그 가이드를 기반으로 저희 플랫폼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표님이 하시는 게 그냥 비상주 오피스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체계화되지 않은 이 비상주 오피스의 산업군에서 지금 플랫폼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앞으로도 구현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접근성도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를 여러 개 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셀러분들이라면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지금 옆에 계신 대표님의 코워크시티 플랫폼을 좀 이용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인터뷰를 기획을 했고요. 대표님은 그럼 처음부터 비상주 오피스라는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이쪽 사업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캐나다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네.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그리고 심지어 사업도 캐나다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졸업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데서 일도 하고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돈에 좀 관심을 많이 보였었어요. 반면에 저희 누님 같은 경우에는 석박사를 하고 정부기관에서 이제 통계청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 더 학부파의 길을 걸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한국에 잠깐 이제 오게 됐어요. 제가 지금 결혼한 와이프랑 이제 결혼하셨어요? 네, 애도 있습니다.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2입니다. 이제 한 7년간 롱디를 했었는데요. 롱디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자라고 했더니 나 대전이니까 대전에 와라 라고 해서 대전에 공유 오피스를 처음에 차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운영하자라고 저희 누님과 이제 소통을 하게 돼서 이제 점점 그렇게 비즈니스가 발전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유아용품 브랜드도 자체 브랜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물류라든지 이런 유통 비즈니스도 계속 했었어요. 외국에서는 북미에서는 비상주 사무실을 이제 virtual office라고 가상 오피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제도가 돼 있고 인식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이랑 캐나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도 법인들이 다 각자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비상주 사무실을 처음에 저희가 구하려고 몇 년 전에 했을 때 사기가 많아요 라든지 너무 뭐 정보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업체들한테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도 그건 알아서 알아보세요 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았고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레이어가 정확하게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어떠한 답답함이 느꼈고요.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코워크시티를 차렸고 현재는 전국에 약 100개 지점을 이번에 넘었어요. 그래서 전국 곳곳이 다 저희 지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하시죠? 여러분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내가 내 사무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닌데다가 내가 연에 얼마를 내고 월에 얼마를 내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취약점은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냐, 그리고 이것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잖아요. 지금 충분히 설명하신 부분으로 저는 설명이 됐다고 보거든요. 저도 지금 저희가 셀리어스 플랫폼을 만들고 링크인이라는 솔루션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테스트용 계정으로 소매 아이디가 몇 개가 필요했어요. 그 아이디로
활동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코워크시티의 시스템을 제가 직접 써봤어요. 더욱 신뢰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비상주 오피스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만큼 정말 수많은 이 온라인 셀러들을 접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셀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주 오피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만 2년 정도가 돼가는데요. 여태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대표님들이 약 5,000분이 넘으세요. 매달 지금으로서는 신규로 한 달에 500에서 600분 정도가 저희를 찾아주시고요. 상담 받는 분들만 한 달에 3,000분 정도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저희가 받고 또 그 질문에 답변해드리기 위해 저희는 또 국세청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들이 굉장히 큰 오해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비상주 사무실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하세요. 뭐 전대차는 위험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면 저는 사실이 아니고요. 한국에서 전대라는 게 되게 두려움의 대상이긴 해요. 전세를 전대로 해가지고 사기가 많이 일어난다. 그렇죠. 전세 사기 많죠. 저희가 팩트를 보자면 전대차 동의서가 없이 전대를 해주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대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임차를 하고 나서 그 공간을 다시 재임대를 준다라는 개념인데요. 100% 합법인 제도고 대한민국의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 동의서를 건물주에게 받아서 전대 동의서와 전대차 계약서를 같이 사용하신다면 합법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기에 안심하셔도 되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편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세요. 우편물은 정부와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지금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선진화가 되면서 문자 안내도 가고 여러 가지 뭐 위텍스라든지 여러 텍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요. 맞아요. 부가세 신고라든지 깜빡하게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신고가 누락되고 세무서는 아유 그래요 바쁘시죠? 하면서 관리 대상으로 올려요. 왜냐면 관리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우편물은 정부가 그러한 것들을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계속 소통을 하는 수단인데요. 만약에 비상주 사무실에서 우편물 관리가 뭐 월에 1회라든지 좀 깜빡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대표님의 사업자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에 힘들었어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플랫폼화가 돼서 만약에 대표님의 우편물이 도착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알림톡이 갑니다. 알림톡,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문자까지 안내가 가요. 제발 좀 보세요 하고 안내를 수시로 안 까먹게 드리는 거고요. 요즘 폼 포비아도 많고 그렇잖아요. 텍스트 포비아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코워크시티의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마이 페이지를 만들어 뒀어요. 다수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20개, 30개가 되잖아요. 로그인만 하시면 수많은 사업자들의 우편물을 한 번에 다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뒀습니다. 잘 돼 있죠. 여러분들은 컴퓨터로 그냥 클릭만 몇 번 하면 이 모든 것들이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고 계약이 되고 사용을 하고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초보인데 나는 저렇게 비상주 오피스를 활용해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던 다중사업자를 내려고 해요. 대표님의 플랫폼에 와서 간략한 플로우 방법들 요 정도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사업자를 내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법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지만 거주하시는 지역 주변에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코워크시티 지점을 찾으셔서요. 코워크시티에 문의를 주실 때 언필승 TV 보고 문의드려요 라고 하시면 저희가 또 혜택을 추가로 드려요. 그 다음에 저희 상담팀이 신청서 안내라든지 계약의 절차라든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요. 결제가 된다면 3분 안에 계약서 완료된 임대차 계약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가이드 또한 저희가 절차대로 정리해 놓은 거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 절차를 따라서 사업자를 내시면 빠르면 2시간 안에도 사업자가 나오고요. 늦어도 3일 안에는 사업자가 나옵니다. 코워크시티 지점을 방문을 해도 되고 그 고객센터에 접수를 문의를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계약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요. 금액 또한 전국 최저가 수준이고요. 이렇게 많은 사업자를 최저가로 제공을 해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유일무이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모든 것들을 효율화를 시켰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제 이렇게 텍스트나 전화로 문의를 하고 바로 계약을 넘어가는 시간을 봤을 때 저희도 들어가는 인풋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방문을 하고 싶으신 거면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방문 예약을 잡아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계약이 빨리 필요하다 하시면 바로 저희 본사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주지 주변으로 처음에 사업자를 내잖아요. 이 사업자를 내고 나서 나는 사업자를 추가적으로 더 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대구에 사는데
하시는데 대구에 지금 코워크시티 지점이 몇 개가 있죠? 대구에는 현재 2개 있습니다. 2개 있죠. 각각 한 개씩 지점을 활용을 해서 냈어요. 3개째 또는 4개, 5개, 100개를 내고 싶어. 그러면 타 지점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코워크시티 측에서 추천을 해주나요? 아니면 타 지역의 지점으로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와야 그런 일들을 처리가 가능한가요? 우선 사업자가 필요한 개수를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가 여쭤봐요. 그래서 저는 50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오늘 안에 했으면 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지역에 크게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저희가 사업자가 잘 나오는 등급이 또 있거든요. 네. 지점마다 세무서와의 소통이 좀 잘 되는 곳, 어느 정도는 이제 신뢰를 쌓아온 세무서라든지 그런 곳들을 추려가지고 50군데를 한 번에 계약을 저희가 진행해 드립니다. 선호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면 그 선호하시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결국은 최초에 내가 몇 개 필요한지 먼저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구독자분들도 제일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냐 이거를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금액은 매번 변동해요. 늘 공급자 수요에 의해서 가격 정책은 늘 변동을 하지만 저희 언필승TV 구독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오셨다 혹은 언필승TV 카페나 엄 대표님 소개로 오셨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1년 계약 기준으로는 10,000원 중후반대 정도로 맞춰드릴 예정이고요. 더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 만약에 다수 사업자를 내신다 혹은 공동구매 형식으로 카페에서 뭐 한 10명을 모으든 20분이든 이렇게 공동구매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10,000원 중반까지도 더 저렴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한 달 기준이에요. 들으셨죠? 저희 언필승 채널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가격을 해드릴 수 있고, 공동구매식으로 50개씩 원하는 사람 한 30명 모아서 한 번에 막 1,500개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더 싸지고, 약간 이런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요는 저희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나중에 기획을 해서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이 코워크시티와 저희가 협업을 하기로 했고, 이 협업에 있어서 제가 바라는 거 딱 하나입니다. 샐러드라도 필요해요. 저 또한 쓰고 있고, 샐러드라도 필요한 정보라면 언제든지 저는 협업을 할 생각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 주소지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가 싼지 여기는 믿을 수 있는지 이 의사결정에서 지친다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내가 이거를 얼마나 시간을 안 들이고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9,000원짜리가 있어, 한 달에. 근데 거기 가면 우편물 내가 직접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수거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계약서 자체도 서면으로 무조건 계약해야 되고, 불필요한 요소가 너무 많으면 사실 그게 제일 싸다고 해도 저는 별로 비추천을 드리거든요. 맞습니다. 불필요한 공수가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한번 비교 견적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라고 하면 코워크시티를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제 저희 셀러분들 중에서 이제 세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돈을 벌기 전에 벌써부터 이러면 좋지 않나. 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약간 그 절세에 대한 부분을 막 엄청 많이 알고 계세요. 어설프게. 그래서 많이들 하는 질문이, 복수합자를 내는데 과밀, 비과밀, 뭐 지역 권역에 따라서 그 세율이 다르다, 특정 지역에 몰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네네. 예.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은 과밀 억제권역이랑 비과밀 억제권역으로 분류가 돼요. 시초 자체는 사업자를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함이 맞고요. 이를테면은 서울의 뭐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하면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산업단지의 역할은 뭘까요? 산업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이제 법인세라든지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세금이 많이 나와야겠죠. 그런 쪽으로 지원을 정부가 많이 하는 거고요. 과밀 억제권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들이 될 것이고, 사업자가 몰리면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거주지라든지 생태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분배를 많이 하고자 하는 원초적인 이제 근본 해결책으로 내건 혜택이고요. 비과밀 억제권역의 기준 자체는 뭐 인구 수라든지 사업자 수라든지 뭐 다양하게 기준들이 있긴 하지만 정부 사이트에 가면 다 기재가 돼 있긴 해요. 과밀과 비과밀의 차이는, 과밀은 그냥 정상적인 세금의 형태를 띠고요. 비과밀 같은 경우에는 뭐 5년간 법인세라든지 종소세를 감면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업종마다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데 나는 뭐 유통업도 한다. 그럼 나는 안 되냐? 아니요, 가능하고요. 사업의 매출의 종류가 다 분류가 됩니다. 법인세의 100만 원은 임대업이고, 법인세 9,900만 원은 만약에 유통업이다 라고 어느 정도 분류가 잘 된다면 9,900만 원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자마다 모든 스토리가 다 달라요. 거기는 개인적인 사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토리들은 세무사님과 정확한 세무 상담을 통해서, 저는 절세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부과가 되는 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그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모든 인프라를 따져봤을 때 내가 여기 사업자 내는 조건이 맞으면 그냥 내는 거지. 여기에 내가 부가세 감면을 뭐 돈을 얼마나 벌 줄 알고 그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내 주소지를 옮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내 사업을 먼저 수익이 나는 구조로 만드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주변 인프라들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포커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뭔가를 설정하는 거는 주객이 전도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셀러일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항은 잘 없겠지만 그래도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안 되는 업종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업자를 낼 때 사업자의 제한이라고 있어요. 교육업이라고 하면은, 교육업이라는 건 사업자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별도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구청이라든지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면적이 실제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업이라고 하면은 출구가 꼭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15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이 구비가 돼야 되고, 청소 용품들을 구비하고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업 같은 경우도 사업자를 낼 수 있어요. 충분히. 실제 거주하는 상시 장소가 있어야 되며, 뭐 실사도 상당히 자주 이루어지고요. 뭐 금융업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중개업, 뭐 이런 업종별로 특이 케이스가 조금씩 있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서에 전화하시는 게 가장 간단해요. 만약에 뭐 많이 헷갈리시면 저희한테 그냥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보는 구독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해당 사항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약을 만약에 진행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과밀 비과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의 목적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사업자를 여러 개 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사업의 운영의 방식일 뿐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육업을 내가 할 거다, 어떠한 교육의 목적을 띈 매출을 일으킬 예정이라면 무조건 비과밀 지역을 하시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전부 다 매출이 실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세금이 많습니다. 면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업자를 따로 내시고, 진짜로 많이 가야 되는 뭔가 좀 업종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 수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 전국에 거의 100개 지점에 다 사업자를 내셨어요.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을 하셨거든요. 내 지역에 사업자 하나 문의 오는 것만 받으시다가 전국적으로 쫙 내시고 나서 매출이 10배 이상이 뛰었대요. 그렇죠. 상상 초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양한 B2B 거래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대로 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지역에 본점 주소지를 두게 되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비과밀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거주하는 곳으로 본점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은 체납입니다. 세무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못하게 막는 곳이 아니에요. 세무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길 원해요. 부가가치가 한국에서 창출되길 바라는데요. 다만 거르긴 해야겠죠.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고요. 대표님의 사업자, 그 기존 사업자들의 그 어느 한 사업자라도 체납이 있으면 신규 사업자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안 나오는 걸 떠나서 대표님과 연락이 닿았다는 포인트로 어떠한 여러 소명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한 번에 또 자택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체납 사실을 모르신다면 홈택스라든지 위택스에 들어가셔서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 번쯤은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업자를 여러 개 내는 게 죄가 아니다.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업자를 여러 개 냈을 때 개인 명의로 주소지만 다르게 해서 여러 개를 내게 되면 이 사업자 3개가 전부 다 각각에 대해서 매출이 5천, 5천, 5천 이렇게 나오면 누적해서 세율이 매겨지거든요. 한 개 사업자가 5천이면 그 다음에 5천 이 사업자가 나오면 0에서 5천이 아니라 6천만 원에서 1억 사이의 세율이 매겨지는 거고, 그 다음 사업자로 또 5천이 나오면 1억에서 이제 1억 5천에서 세율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매출이 그 정도로 잘 나오게 되면 사실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근데 잘 나오는 방법을 알게 됐다면 그때 한 번은 세금을 내보고 이렇게 운영하면 내가 득보다 실이 많냐를 따진 다음에 주변의 가족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셀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는 이거예요. 이게 돼야, 그리고 한번 겪어봐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건데, 미리 개인 명의로 사업자 3개 내는 걸 막 두려워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그 정도로 버시면 돈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기장 맡겨도 되고, 아니면 회계사한테 돈 맡겨도 되고요. 너무 거기까지 미리 걱정하시면서 비상주 오피스를 계약할 때 나의 어떤 허들을 내가 만드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1년을 사업자 2개를 계약을 했거든요. 네. 보통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보통 1년이 가장 많고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오랫동안 잘 될 거고 그래서 나는 제일 긴 거를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5년짜리 하신 분들도 간혹 계시고 저희는 그 모든 분들을 존중합니다. 사실 그냥 1년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간이가세자로 처음에 신고를 하죠. 근데 이제 사업자리 10개, 20개 전부 다 간이에요. 전부 다 간이가세자로 되지만 취합했을 때 전체 매출이 뭐 연간 4,800만 원이 넘으면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사업자를 없애고 합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다시 내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처음부터 5년이라든지 장기로 하시기보다는 1년으로 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좋은 금액으로 드리니까요. 찬찬히 좀 보면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저도 1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잘 되면 또 연장하면 되죠. 그럼요. 오늘 이렇게 비상주 오피스에 대한 잘못 알고 있던 진실들 그리고 이 코워크시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얘기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우리는 좀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네.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께 일말의 도움이라도 드리고 있는 그런 포지션의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코워크시티만의 차별점이라기보다 저희의 정체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을 활용해서 돈을 벌겠다라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지불하는 값어치 이상의 가치를 드리자라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이고요. 그것을 명백히 보여드리는 제도가 저희 코워크시티의 제휴업체 제도가 있어요. 저희 코워크시티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깜짝 놀랄 만한 제휴 서비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 여기 한 번쯤은 봤었는데 하는 솔루션이라든지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제휴를 또 하게 된 것이 로톡이라는 곳이 있어요. 알죠. 그래서 변호사 중개 플랫폼이고요. 사실 이런 저희가 고객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법적으로 뭔가 자꾸 엮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재권 이슈라든지 너무 억울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주실 때 저희가 사실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행여나 잘못된 정보를 드렸다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고 로또과도 제휴를 맺었어요. 한 달에 약 25,000원에서 30,000원 상당의 상담 쿠폰이 매달 나옵니다. 1년이면 12번 나와요. 대신 그 쿠폰은 그 달에 써야 되고요. 그 다음 달로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쿠폰이 이제 교체가 되는데요. 저희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뭐 미리 캔버스부터 시작해서 노션은 글로벌 기업이죠. 노션 그리고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 모두사인 여러 솔루션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코워크시티에서 비상주 사무실만 해야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와서 제휴 서비스를 살펴보시고 대표님들이 지불하시는 월에 만 얼마의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전 이상을 좀 얻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쓰세요.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납득이 될 만한 이유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스템도 이미 검증이 됐고 그렇게 제공하는 게 모토인 대표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쓰는데 큰 도움을 드릴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요.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마켓 우리가 판매를 하는 오픈 마켓들에 대한 상품 등록수 개수 제한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다중으로 내는 것에 대한 선택이 불가피하게 되는 시대가 저는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게 사업자를 많이 내는 게 뭔가 불법처럼 보이고 그 어떤 거부감들을 되게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크게 거부감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또 해야 되는 선택이고요. 임대차 계약서, 이제 비상주 오피스를 활용한 전대차 계약서가 많이 존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주소지는 하나고요. 거기에 호실을 나눠서 이렇게 운영하는 비상주 오피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데를 사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관할세무서에서도 그쪽으로 타겟을 많이 삼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지금 지역을 100개 지점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100개까지 사업자를 내더라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서비스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여기 사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언피슨 TV 구독자분들이 만약 내고 싶다. 그 코워크시티가 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언피슨 TV 구독자분들이시면 네. 추천인 코드가 있습니다. 추천인 코드를 넣어주시면 추가 서비스 개월을 더 드리고요. 그러면 1년 하면은 저희가 추가 1개월을 더 드리고 2년이면 2개월을 더 드리는데요. 금액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한 달 금액이 10,000원 중후반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제휴 서비스들도 사실 한도가 다 있어요. 노션 같은 경우는 US 달러로 6,000불짜리 혜택이거든요. 무조건 사용하시길 바래요. 유로로 노션을 사용하는 건 너무 좋은 혜택이에요.
어쨌든 그런 혜택들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원필승 TV를 소개로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무제한으로 열어드릴 예정이고요. 박수 한번 칠까요? 이제 엄 대표님 지금 오늘 처음 뵀지만 좀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크게 감사합니다. 왜냐면 진실성이 많이 느껴집니다. 대표님들의 불의를 위해서 같이 싸워주실 분이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고요. 저도 같이 얘기하면서도 같이 좀 열정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코어키스도 동참해야죠. 동참하자는 의미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다들 저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감사하게도 많더라고요. 이제 커질 일만 남았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 이 영상의 하단에 더보기란을 눌러주시거나 댓글을 보시면 이 추천인 코드랑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을 테니까 밑에 더보기를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온라인 판매 연구소에 오시면 코워크시티의 게시판을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코워크시티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그 혜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해서 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저희가 다 세팅을 해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둘러보시고 궁금한 것들도 많이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언필승 TV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창업의 선배로서 그리고 코어커시티의 대표로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유통업을 했었고요. 구매대행이라고 하나요? 해외 구매대행 1세대를 했었어요. 2008년도에 캐나다 부스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보내서 캐나다 아울렛에서 실제로 그때는 그랬어요. 아울렛에 가서 영상도 찍고 막 사진 찍어서 막 인증하고 영수증 사진 찍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양한 유통업도 많이 했었는데요. 처음엔 쉽지 않은 거를 제가 잘 알아요, 사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는 저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가 있고 보면서 내가 위안 삼을 수 있는 유튜브가 있고 이렇게 엄 대표님 같은 분들이 계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서 사실 코워크시티가 정말 잘 못 되면 저도 할 겁니다. 네, 저도 할 거고 그 정도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비전은 사실 스스로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사업의 시작과 여러분들이 사업의 끝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은 두 가지더라고요. 잘 돼서 더 큰 사무실을 얻으시는 분과 잘 안 돼서 사업자를 폐업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폐업을 하시더라도 꿋꿋하게 계속 그 다음 달에 새로운 사업자를 내시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그러면서 저도 스스로한테 도전받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힘드신 순간이 오더라도 누구나 겪는 순간이고 그것만 넘어서면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긴 인터뷰 마치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필승! 아유, 감사합니다.